시설 작물의 생육 부진이나 시드름 증상이 선충이나 토양병해충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선충이나 토양병해충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이유로 지금 전 세계 시설하우스 면적의 50% 이상이 매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스전TV입니다. 우리가 많은 내용에 대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잘 자라고 있던 농작물이 갑자기 수세가 약해지거나 시들어갈 때 또는 잎이 마르거나 타들어갈 때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선충이나 아니면 토양의 어떤 병해충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대답을 하시고요. 또는 일부는 양분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잘못 써서 약해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대부분 이 영역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병이나 선충, 해충에 의한 피해 또는 그것을 위해서 방지하신 약제의 어떤 문제 또는 내가 양분을 좀 부족하게 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문제는 너무 많이 발생하는 염류 피해입니다. 염류. 염류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염류 딱 그러면 소금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금이 아니고요. 염류는 우리가 토양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무기이온들, 무기이온이 대부분 다 비료 성분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토양에 남아있는 비료 성분들이 염류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염류 피해 면적을 보면 전체 경지 면적 중에 염류 피해를 보고 있는 면적이 13%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관주를 하고 있는 면적, 즉 우리로 얘기하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관주 시설이 깔려있는 시설 면적에서는 50%가 염류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럼 우리나라로 갔을 때 어떠냐? 우리나라도 시설 재배지 55%에서 염류 집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된답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정확하게 염류 집접에 피한 면적이 산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55% 이상에서는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염류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농업용수가 오염되어 있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농업용수가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는 그 저수지에서 오는 물이라 우리가 그 농업용수에 그걸 관리를 직접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오염되어 있는, 즉 염이 많이 있는 그런 농업용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과도한 비료 시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피해가 나타나면 부족한 거 아니라는 생각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항상 비료는 많이 쓰십니다. 특히나 가축분 퇴비, 우리가 토양 개량을 하고 좀 환경에 안전하게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퇴비를 많이 쓰시는데 가축분 퇴비를 많이 쓰시면 오히려 염류 피해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오히려 화학비료보다는 가축분 퇴비가 염류 집접의 실제 근본적인 원인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제 특정 작물의 주산지, 보통 성주라든가 어떤 오이의 주산지 상주 또는 딸기 주산지들 많이 유명하죠. 이런 지역은 연중 또는 적어도 6개월 이상 동일한 작물을 계속해서 키우시고 매년 연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 비료 성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축적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염류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영양제, 식물 영양제나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품질이 낮은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염류 농도가 높은 원료를 사용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염류 농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염류 피해를 보시게 됩니다. 이런 염류 피해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대부분 생육 저해 또는 뿌리 발달이 안 된다든가 또는 그 시드름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에 대한 대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농업용수가 좋은 거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쓰고 있는 농업용수가 어떤지 일단 그 상황부터 확인하시고 농업용수를 좋은 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될 거고요. 시비량은 적정하게만 주셔야 됩니다. 적정 시비하라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다는 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토양 검정부터 하시면 내가 짓고 있는 이 토양 또는 이 베드에 그 염류 집적 상태가 어느 정도고 부족한 비료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만 주면 되는지 다 기술센터에 가시면은
그 토양 분석을 통해서 그 양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 시비를 하시고 절대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퇴비는 많이 주면 좋다? 아닙니다. 잘못 주시면 이것이 염류 집중의 원인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흡비작물이라고 해서 비료를 많이 흡수해서 사용해서 토양 중에 그런 그 비료가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옥수수 또는 호밀 등인데요. 이런 것들로 그 돌려서 그 재배를 해주시고 연중 계속 연작을 하시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작물이 쉴 때 이런 작물을 재배를 하셔서 염류의 농도를 낮춰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 계량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생물제도 있고 뭐 휴믹 제품들도 있고 다양한 뭐 칼슘제, 그 석회죠 이런 것들도 있고 토양의 화학적인 부분이라든가 물리적인 구조를 개선시켜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물을 그 하우스에 담아서 염류를 씻어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근본적인 게 깨끗한 토양이나 상토로 복토를 해서 토양 자체를 바꿔주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부분에서는 그 중장기적인 연중 계획에서 하셔야 되고요. 또는 작물이 없을 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건강한 토양을 육성하시면 염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해주시고 아직도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올리는 자료들을 바로바로 확인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